거기서 함수 f가 나오고 이제 수열 an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다 여러분이 문제는 이해를 하셨겠는데 먼저 함수통 요 f라는 함수를 생각해 보면은 자연수 n이 들어가죠. 자연수 n이 들어가서 여기서 fn이라는 함수값이 나오게 되는데 뭘로? n의 약수의 개수, 약수의 개수. 물론 양의 약수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f고 그 다음에 그 f를 이용해 가지고 수열 an을 정의합니다. k는 1부터 n까지 fk. 그리고 이걸 n으로 또 나누죠. 이걸 n으로 나눕니다. 요게 이제 an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말로 해보면 뭔가요? 1부터 n까지 각각의 양의 약수의 개수의 평균이 되겠네, 평균. 평균 약수 개수. 1부터 n까지 평균 약수 개수. 요게 이제 수열 an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인데 거기서 이제 질문 두 개입니다. 요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이 수열 an에 질문하는데 am이 3이 되는 요 n 값을 구하라. 무슨 얘기인가요? 이 수열 an에 몇 번째 항이 3이 되느냐. 의미를 풀어서 얘기하면 1부터 얼마까지의 약수의 개수의 평균이 딱 3이 되느냐. 그 질문을 하나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요 이제 m을 찾고 나면은 이 구한 m에 대해서 n이 라지 n보다 크게 되면은 an이 3보다 크다. 말로 해보세요. 무슨 얘기인가요? 여기 이제 처음으로 3이 되는 항을 찾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다 3보다 크다. 이제 그걸 보이라는 얘기입니다. 질문이 두 개가 들어있는데요. 그럼 먼저 이제 첫 번째 질문부터 가봅시다. 이 수열의 몇 번째 항이 3이냐? 그럼 일단은 여러분 이것저것 떠나서 이 수열의 일반항에 대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으면은 뭐 가볍게 나올 거 아니에요. 방정식 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일반항을 구하면 좋고 그게 아니더라도 일반항에 대한 어떤 모종의 정보가 필요하다는 데는 다 동의가 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일반항에 대해서 뭘 알아야 거기 일반항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몇 번째 항이 3이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여기서 여기 일반항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데 자 이거는 여러분 예외가 없습니다. 일반항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 이제 직접적으로 일반항을 구하려면은 뭘 해야 되느냐? 두 가지 시도를 해야 됩니다. 혹은 둘 중에 하나로 일반항이 나오게 됩니다. 뭐냐면은 하나는 귀납적 추론을 시도하든지 무슨 얘기죠?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구해보고 규칙성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든지 그 말이죠. 귀납적 추론을 시도하든지 아니면은 점화식을 구해보든지. 왜? 점화식을 구할 수 있으면은 그 점화식을 뚝딱뚝딱 변형해가지고 일반항을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게 항상 되는 건 아니지만 점화식을 구해보든지. 이런 거는 외웁시다. 일반항을 구하려면 귀납적 추론을 시도하든지 점화식을 구해보든지. 외우시고요. 일반항을 구하려면 귀납적 추론을 시도하든지 점화식을 구해보든지. 이거 되게 자주 나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면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몇 번째 항, 이 수열의 몇 번째 항이 3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일반항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일반항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려면은 귀납적 추론을 시도하든지 점화식을 구해보든지 해야 되겠다. 그런데 여기서 점화식을 구한다는 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이 수열의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 관계식 이게 약수의 개수를 게다가 또 평균을 내놨기 때문에 패턴이 없어. 패턴이. 예? 이제 뭐 대체로 커지는 경향성을 보일 수 있겠는데 계속 증가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왜? 가다가 불쑥불쑥 소수가 등장하거든. 그럼 약수의 개수가 또 두 개로 확 떨어지니까 그건 평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겠죠. 그래서 수열 AN이 증가하기만 하지도 않습니다. 증가했다 감소했다. 근데 뭐 몇 개 항에 걸쳐서 증가했다가 몇 개 항에 걸쳐서 감소, 그 패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점화식을 구한다는 것은 여기서 아주 가당치 않은 시도가 되겠고 결국은 우리가 비빌 때가 귀납적 추론밖에 없는 겁니다. 귀납적 추론밖에. 자,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보시다 그래서 먼저 이제 평균 약수의 개수를 구하려면은 약수의 개수 각각을 알아야 되니까 K 값이 1, 2, 3, 4, 5, 6 이렇게 해가면서
약수의 개수를 일단 쭉 나열을 해보고 그걸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평균의 개수를 구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1 약수의 개수 양의 약수 1개, 2는 소수 2개, 3도 소수 2개, 4는 제곱수로서 3개, 5 소수 2개, 6이 4개 뭐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 그럼 평균은 1이겠죠 당연히 1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1.5겠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써봅시다. 분모를 일시켜 가면서 이것을 쭉 합산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3. 그래서 1과 2의 약수의 개수 평균은 2분의 3. 그럼 3까지는 어떻게 돼요? 분모 1 커지고 여기 2 더해주고 3분의 5, 4분의 8 이렇게 되겠죠. 5분의 10. 그러니까 이 수열의 네 번째 항하고 다섯 번째 항이 이제 2가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3이 될 때 찾으면 돼.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은 어떻겠어요? 사람이 좀 또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겠지. 이게 과연 맞는 방법인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답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점수를 줄지 좀 불안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불안감은 어떻게 해소가 될 수 있는 거냐면은 일반항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 귀납적 추론을 시도하든지 점화식을 구해보든지 해야 된다. 이런 틀이 그러면 기본적인 원칙적인 접근 방향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은 이거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길 뿐이다. 왜? 점화식을 구한다는 게 지금 가당치가 않거든. 그럼 결국 할 게 일반항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은 귀납적 추론을 시도하는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확인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이제 6까지 왔으면은 6분의 14가 되겠죠. 3이 되려면 아직 멀었네요. 그럼 계속 가봐야죠. 7은 소수니까 2개. 그럼 7분의 16이겠고. 그 다음에 8, 4개입니다. 그래서 4가 확 늘어나서 8분의 20. 이제 2.5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9는 3개죠. 그래서 9분의 23. 10이 4개가 있으니까 10분의 27. 이제 3에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 소수니까 2개밖에 안 돼서 11분의 29가 되겠고 12가 와당카 6개. 근데 12분의 35로 한 끈 모자라네. 3이 아직 조금 덜 됐고요. 그 다음에 13이 소수여서 다시 줄겠네. 2개니까 13분의 37이 되겠고 14가 4개죠. 2, 7이 14가 아니고 4개. 4개니까 14분의 31, 41. 여기도 한 끈 모자라네. 15에서 이게 3, 5, 15에서 4개가 나오니까 15분의 45. 여기서 걸린 겁니다. 딱 3이 나온 겁니다. 됐죠? 이렇게 찾아내면 훌륭한 거다. 이렇게 찾아내면은. 그래서 결국은 점화식을 구하는 게 이게 말도 안 되기 때문에 기납적으로 찾아갈 수밖에 없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흔들림이 없어야 되겠고.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 절반 푼 겁니다. 다음. 이제 그 15번째 항이 3이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15번째 항보다 그 다음에는 다시 말해서 달리 말하면 16번째 항부터는 다 3보다 모두 다 3보다 크다는 걸 확인해야 되겠다고 말이죠. 그럼 이것도 16번째 항이 3보다 크다는 걸 확인하고 17번째 항이 3보다 크다는 걸 확인하고 이렇게 확인한들 논리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수학적 기납법이 불가피하겠구나. 꼭 써야만 하겠구나. 일단 그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그러면 이제 첫 단추를 16번째 항부터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첫 단추를 16번째 항으로 끼우고 그러면 16은 제곱수니까 어떻게 돼요? 5개인가요? 양의 약수가 5개여서 이게 16분의 50이니까 여기서 이제 3을 넘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17이 소수인데 여기서 이제 줄겠지만은 평균이 줄지만은 그래도 아직 3 밑으로 내려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3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줘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기획을 이렇게 하는 거죠. 수학기납법을 쓸 생각했으면은 첫째 16번째 항이 16분의 50으로서 이게 3보다 크니까 오케이 됐고 그 다음 이제 하고 싶은 게 이거죠. 하고 싶은 게 K번째 항이 3보다 크다고 가정하면 그 다음 항 또한 3보다 크다는 것을 이것은 이제 보여줄 수 있으면 끝나는 겁니다. 보여줄 수 있으면 끝나. 근데 이게 되나요? 이걸 가정했을 때 이게 돼? 안 되죠. 뭐 때문에 안 돼? 누구의 존재 때문에? 소수의 존재 때문에. 소수에 딱 걸리면 그럼 평균을 떨어뜨리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 지금 반평균이 3점이 넘어. 근데 2점짜리 학생이 들어오면은
평균이 떨어져가지고 3점을 넘는 평균이 유지가 될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지금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요것 때문에. 요것 때문에 안 됩니다. 왜? 소수가 추가될. 그러니까 1부터 K까지 약수의 평균이 있는데 K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의 약수의 개수를 추가해서 그걸 이제 평균을 다시 계산하는 건데 이 평균이 떨어질지 어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소수 때문에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해결할지 방향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 되겠죠. 누구 때문에 안 됐냐? 소수 때문에 안 돼. 소수 때문에. 우리가 수학적 기납법의 논리를 이 연쇄적인 논리 구조를 만들어내는데 소수 때문에 안 됐단 말이지. 그러면 지금 우리는 여기 16, 17 이 넘어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소수라는 것은 홀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자연수 전체적으로는 짝수 중에서 소수는 2밖에 없는 거니까 여기 16 이상인 범위에서 생각하자면은 홀수 중에서 일부가 이제 소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소수로 넘어갈 수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짝수로 넘어갈 때는 문제가 없단 말이지. 여기서 좀 힌트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짝수로 넘어갈 때는 문제가 없어. 왜? 짝수의 약수의 수는 몇 개니까? 3개 이상이니까. 2는 약수의 개수가 2개인데 지금 2는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 16 이상인 범위에서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습니다. 자, 이제 머리를 굴려봅시다. 정리해봅시다. 짝수로 넘어갈 때는 문제가 없어. 홀수로 넘어갈 때는 걔가 소수일까 문제가 돼. 그래서 이것을 짝수에서 그 다음 홀수로 넘어가는 과정하고 홀수에서 그 다음 짝수로 넘어가는 과정하고 이것을 좀 분리할 필요가 있겠다. 왜? 짝수로 넘어갈 때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보는 거죠. 자, 홀수 번째 항에서 이 평균 약수의 개수가 3을 넘어갔다면은 그 다음 짝수는 이게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건 해결이 돼. 왜? 짝수의 약수의 개수는 3개 이상이니까. 지금 16 이상인 범위에서는. 짝수의 약수의 개수는 3개 이상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반평균이 3점을 넘어가고 이미 넘어갔는데 3점짜리 학생이 전화 왔다? 그러면은 평균이 3점 넘어가는 건 여전히 유효하죠. 3점짜리 학생이 오더라도. 근데 여러분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짝수의 약수의 개수가 3개 이상이다 맞는데 사실은 잘 따져보면 4개 이상이기도 합니다. 왜? 16 이상인 범위에서만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2n, 2n이라는 짝수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2n이라는 짝수의 약수를 생각해 보면은 뭐가 있겠어요? 1하고 2하고 n하고 2n 있을 거란 얘기지. 예? 최소 4개는 나온단 말이에요. 짝수의 약수의 개수가 3개인 경우는 언제겠어요? n이 2가 되는 경우뿐이겠죠. 그러니까 짝수 중에서 오로지 4만 약수의 개수가 3개. 그러니까 오로지 2만 약수의 개수가 2개고 4만 약수의 개수가 3개고 6 이상부터는 6 이상인 짝수는 다 약수의 개수가 4개가 됩니다. 4개 이상이 됩니다. 4개 이상. 그래서 요 과정은 홀수에서 짝수로 넘어가는 과정은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문제가 되는 건 언제? 문제가 되는 건 언제냐면은 짝수에서 홀수로 넘어가는 게 문제가 된다. 그래서 어떤 짝수까지 평균 약수의 개수가 3개가 넘어갔다고 해서 그 다음 홀수가 추가됐을 때 여전히 평균 약수의 개수가 3보다 클지에 대해서는 이것은 이제 자신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역시 뭐가 문제야? 소수가 나올까가 문제입니다. 소수 때문에 문제입니다. 소수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되겠다.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8부 능선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을. 이거 노란색은 되는데 파란색이 안 된단 말이지. 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냐면은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자, 지금 우리가 16 이상인 범위에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짝수의 약수의 개수는 몇 개 이상이라고요? 3개 이상이지만 4개 이상도 맞단 말이지. 4개 이상을 하면 4개 이상, 4개 이상. 홀수의 약수의 개수는 몇 개 이상? 당연히 2개 이상이겠죠. 2개 이상이니까 얘네들을 패키지로 생각해 버리는 거지. 뭐라고? 짝수의 약수의 개수는 4개 이상. 홀수의 약수의 개수는 2개 이상이니까 그것을 패키지로 묶어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웃한 짝수하고 홀수가 있겠지.
홀수하고 짝수를 생각하든 짝수하고 홀수를 생각하든 걔네 둘의 평균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3개 이상이 된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우리 지금 반평균이 3점을 넘어갔는데 한 명만 전하고라. 그러면 평균이 3점을 여전히 넘어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누구 때문에? 소수가 전하고 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웃한 두 자연수가 함께 전하거라. 그러면은 평균 3점 넘어가는 건 여전히 유지가 되겠죠. 왜? 두 사람의 평균이 3점 이상이 되는 거니까.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자, 그러면 논리를 구성해 볼까요? 어떻게 하면 되죠? 요게요. 파란색 논리는 성립하지 않지만 어떻게는 된다? 여기 어떤 홀수 번째 항이 3보다 컸다면은, 그러니까 어떤 홀수까지의 평균 약수의 개수가 3보다 컸다면은 그 다음 홀수까지의 평균 약수의 개수도 3보다 크다는 게 유지가 된다. 근거는 뭐였어요? 여기 추가되는 놈 2K하고 2K 플러스 1하고 2K의 약수의 개수가 바로 4개 이상이 되기 때문에 2K 플러스 1의 약수의 개수는 2개 이상이지만 2K의 약수의 개수가 4개 이상이니까. 되겠어요? 좀 정리해 써봅시다.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여기 노란색은 이미 썼죠? 응? 노란색 이미 써서 2K-1이 3보다 크다. 3보다 크다면은 2K 번째 항도 3보다 크다. 자, 요거 근거는 뭐죠? 요 근거는 새로 추가되는 2K의 약수의 개수가 뭐 3 이상이라고 해도 되기도 합니다만 이게 4 이상이다 그 말이지. 4 이상이다. 예? 2K 약수의 개수는 4개 이상이기 때문에 4개 이상이 추가됐을 때 평균이 3보다 크게 유지된다. 그 다음에 또 2K-1번째 항이 3보다 크다면, 즉 1부터 2K-1까지 평균 약수의 개수가 3보다 크다면은 어떻게 된다? 그 다음 홀수까지 약수의 개수도 3보다 크다는 게 유지가 된다. 이건 해명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왜? 여기서 이제 추가되는 것이 2K의 약수의 개수, 2K 플러스 1의 약수의 개수, 이건데 요것이 얘는 4 이상이고 얘는 2 이상이어서 요건 4개 이상이고 여긴 2개 이상이어서 6 이상이라는 게 성립하기 때문에 이 둘의 평균이 3 이상이어서 여전히 3보다 크게 유지된다. 그 얘기입니다. 요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이런 얘기죠. 요 논리에 따르면은 요 두 가지 논리에 따르면은 저기 이제 홀수 번째 항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죠. 17번째 항이 3보다 크므로 18번째 항과 19번째 항이 3보다 큰 겁니다. 그러니까 17번째 항이 3보다 크니까 18번째 항과 19번째 항이 3보다 크고 19번째 항이 3보다 크니까 20번째 항과 21번째 항이 3보다 크고 논리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수학적 기납법의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가야 되겠어요? 전체를 종합해 봅시다. 첫째, 우리가 이제 얘네들은 17번째 항을 가지고 다 설명을 하겠지만 17번째 항이 사실상 첫 단추 역할을 하게 되죠. 근데 문제에서는 어쨌든 16번째 항부터 다 3보다 크다는 걸 보이라고 했으니까 써주긴 해야지. 16번째 항. 그래서 16번째 항 1부터 16까지의 평균 약수의 개수는 16분의 50으로서 3보다 크니까 성립하고, 다음 두 번째 17번째 항 또 써줘야겠죠. 이게 이제 사실상 첫 단추 역할을 하는 겁니다. 17번째 항이 17분의 52로서 역시 3보다 크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어떤 홀수 번째 항이 3보다 크다면 그 다음 짝수 번째 항 또한 3보다 크다. 네 번째로 어떤 홀수 번째 항이 3보다 크다면 그 다음 홀수 번째 항 역시 3보다 크다. 근거는 이렇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 1, 2, 3, 4를 종합한 결과가 16번째 항부터는, 즉 15번째 항 다음 항부터는, 16번째 항부터는 모두 다 3보다 크다라는 것을 보인 것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수학적 기납법의 구조를 이렇게 조직할 수 있으면 좋겠다. 어렵습니다. 객관적으로 어려운데 그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그 적절한 수학적 기납법의 틀을 만들 수 있느냐, 그것을
따지는 문제다라는 얘기입니다.